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을 했는데 윤석열 씨도 국민의힘도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기 입당으로 장모와 아내 김건희 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도 윤석열 씨도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늪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지지율로 보면 야권에선 단연 선두입니다.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라면 대선 국면에서 기획 행사로 만들어 입당이 가져오는 효과를 누려야 하지만 입당할 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방 행사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럼 하필 이런 날 입당을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하기보다 어느 정도 걸러진 다음 선출된 한두 명과 막판에 단일화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씨의 처지를 볼 때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이 끝난 이후 합류가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윤석열 씨 입당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이란 이름에 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힘 있는 한 명에게 몰려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현재 불거진 문제들로 잘못되었을 때 인지도를 키워 대체할 후보군이 싹이 자라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현재 불거진 문제를 다른 후보들이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후보들이 대선을 내심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도 집중포화를 맞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야당과 여당 양쪽에서 참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정권에 양보를 하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한직으로 떠돌았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서럽던 음지에서 화려하게 양지로 나왔습니다. 지검장 임명할 때도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정도가 제가 지켜본 윤석열 총장의 그릇 크기인 듯합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부터 여권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기대했던 검찰개혁에 협조하기는커녕 검찰의 칼을 휘두르며 정권과 정면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부 여당과 검찰총장이 부딪히자 조선동아 중앙일보를 위시한 언론과 국민의힘은 그 틈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정부와 검찰이 긴밀하게 조율할 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의 모든 언행을 포장하면서 항명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부조리에 맞서는 정의의 칼로 다듬어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쳤을 때 전후에 언론과 야당 검찰의 공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론조사기관에서 현직인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명단에 올렸고 보수 언론은 정부 여당과 검찰을 자존심 싸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누구나 그 모습을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힘을 실어줄수록 정부 여당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야당과 언론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는 평가는 정치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할 결심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야당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경우 적당한 시기에 옷을 벗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환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우는 현행법이 지엄한 상태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결정된 것처럼 야권과 언론이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그리 대하면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정치적 야망이 있는 검사장급의 검사들은 정부 여당에 각을 세우는 것으로 혹은 야당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단번에 야권 대선 주자가 되거나 고운 인사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사 세용지마라고 하죠. 지금은 야당과 언론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버렸습니다만 언제든 반대의 관점이 될 수 있고 칼든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의사협회가 보여주는 이기주의는 애들 애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감사원장도 그렇죠. 제 생각에 이분은
윤석열 씨의 지지율 상승을 목격하면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둘을 잡아넣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자신이 유리하다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감사원장은 본인의 바램과 다르게 잊혀지지 않았지만 잊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거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좋은 공기관 자리를 염두에 두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처지에서 볼 때 지금은 받아들였지만 사실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에 정치적 지분도 전혀 없고 정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감사 두세 번 했다 하여 야당에서 대단한 지위를 갖지도 못합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인사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반문재인 연대 상징으로 세웠습니다. 넘사벽이라 여겨진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인 공격을 끼쳤고 적당히 쓰고 버릴 패로 여겼지만 지지율이 너무 높아져서 버릴 수가 없는 패가 되었고 야당과 언론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 지분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이 있는 전 현직 의원들을 끌어들였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에서 보듯 전 현직 의원들은 권력의 가능성을 보고 자진해서 윤석열의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고 캠프에서 요직을 맡으면 대선 이후 얻을 영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계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버리지 못한다면 종국의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직으로 검찰에 몸담을 때와 달리 기소조차 차하지 않았던 일들이 사건화되면서 재판을 거쳐 장모가 구속되고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들도 표면으로 올라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부인인 김건희 씨가 거론되면서 윤석열 캠프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줄리라는 여성과 김건희 씨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소식은 들었지만 김건희 씨는 일단 제기된 일들을 부정하고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거론되는 일들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대응하면 되는 일입니다. 특히 동거설 같은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상하게도 거론되는 당사자 누구 하나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이라는 그늘이 필요해서 입당했습니다. 장모권이든 아내권이든 정치를 처음 접하는 그에게 거대 야당에 조직된 힘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방패가 되어줄까요? 아마도 논쟁거리는 더 큰 논쟁거리로 막는다는 전통의 방식대로 다른 건수를 만들어 물타기를 하거나 물귀신 작전으로 나갈 것입니다. 줄리나 장모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한 김건희 씨의 본질적 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후보가 되는 것에서부터 심각하고 적나라한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은 치열할수록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이익이 됩니다.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더군다나 유력한 각 진영의 후보는 이 검증 과정을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후보로 나선 여야 후보들 대부분은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수십 년을 이런저런 검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국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를 해온 분들입니다.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이 될 때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성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주고받으면서 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무지막지한 수사 이상으로 윤석열 씨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이 무엇을 하든 검찰의 힘으로 덮이고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대선은 칼잡이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